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7일 최백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출마 선언의 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 다음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다. 자, 민생 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 민생 위기에 손 놓은 산무, 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책임이라는 걸 7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7번.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이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근데 여기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표현을 잘 한번 보시죠. 이거는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해가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책임론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에 연동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연동되는 측면이 있죠. 대선이 끝난 뒤에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6월 1일이니까 대선 직후의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선 직후에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그런데 지방선거는 참패했습니다. 그 참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재명 의원이 무책임하게도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자기 집 옆에 보궐선거 자리가 났는데 그거를 멀리 도망가서 사실상 인천 계양을에 누구나 가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의석을 하나 본인이 빼앗았다. 저는 여기에 훨씬 더 큰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됐기 때문에 자기 책임은 없다 이거죠. 무책임한 거죠. 책임 회피입니다. 그 책임 회피의 생각이 여기 이 표현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책임이라는 단어를 7번을 썼지만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본인이 질 생각이 별로 없고 지방선거 패배는 대선 패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본인이 오히려 대선에 졌으면서 지고 나서 몇 달 안 있다가 곧바로 아주 손쉬운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나옴으로써 지방선거 참패, 지방선거의 일정한 정도의 패배를 오히려 더 부추겼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재명 의원은 그런 표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런 인식을 보였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총선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온전히 던지겠다 그러면서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대로, 물론 나중에 뭐 문답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이 표현에 보면, 그러면 총선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실패하면 소명을 다했다는 거죠. 표현이 애매하죠. 이기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라는 게 뭐죠?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한 석이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냐? 아니면 뭐 지금 현재 170석인데 17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 거냐? 표현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총선에서 몇 석을 못 얻으면, 과반을 획득 못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쏙 빠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 간에 본인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명분을 여기에 그냥 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기는 민주당을 못 만들면 소명을 다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총선 결과와 제가 보기엔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이 되고 민주당이
지금 170석보다 훨씬 못한, 예를 들어서 한 뭐 130석 정도 됐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아, 원래 어려운 총선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또 하나, 자, 총선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1년 9개월 뒤입니다. 총선 공천은 이재명 8월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공천은 거의 이재명 대표 손아귀에서 놀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본인이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했죠. 할 겁니다. 그렇게. 공천 잘 아시지만 본인이 꼭 당대표가 하고자 하면 사실은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조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론조사에 손을 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아주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맡긴다면 모르지만, 잘 아시지만 총선 때 여야 여론조사 기관 맡기는 거 보면요,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 맡기지 않습니다. 왜? 본인의 손아귀에서 여론조사를 주물럭거리기 위해서. 그건 이재명 당대표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내년 후년의 총선은 이재명계가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든 뭐 소수당이 되든 간에 이재명계가 그 당에서 다수일 것이다 하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뭐 이기는 민주당 이렇게 돼 있죠. 자, 본인이 그 총선에서 패배 때는 이재명의 소명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끝날 수가 없느냐? 당내에서 이재명계가 다수일 것이기 때문이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의원이 지금도 당내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재명 의원은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에, 대선에서 졌는데도, 그런데도 지방선거 참패까지, 그런데도 만약에 이재명계가 다수 당선되는 내년 후년 총선 직후에 가면 이재명 의원의 지명도를 따라갈 사람 당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내에 누군가가 자, 총선에서 이만저만한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내지는 책임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당내에서 거의 이지매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단 폭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단적인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 현재 이재명계가 뭐 30명 4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가면 이게 훨씬 더 불어납니다. 더군다나 당대표로서 총선을 거친다? 과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년 총선에는 설령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당내에서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재명 의원 잘 아시지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다가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제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는다, 뭐 이런 식의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주자는요 아예 제대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내년 후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기는 정당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총선.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뭐 거의 최악이죠. 뭐 31%, 32%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럴까요? 뭐 이준석 대표를 좀 몰아내긴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죠.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을 때 당내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겠지만 총선은 앞으로 1년 9개월이 남았다. 1년 9개월 동안 그 선거가 없기 때문에,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자, 뭐 좀 지지율 하락 감소하고라도 일단
당내에 여러 가지 알턴니 뽑아내자, 이런 판단이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하락, 윤석열 대통령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이걸 당장 단시일 내에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왜? 전국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만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겠죠. 전 그렇게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 1년 9개월이라는 동안에 민주당이 과연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있겠는가? 만들 수 없죠.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서해 공무원 사건, 그 다음에 동해 NLL 넘어온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안보라인,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사람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7월 하순, 그게 뭐 대략 한 이번 주 하순, 이번 주말쯤 되겠죠. 이번 주말쯤 되면 그때는 이제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고 김혜경 씨,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어떤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이제 검찰이 소환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정정국과 어대명 전당대회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8월 28일, 한 달하고 열흘쯤 남았는데 그 시점에 가면요, 검찰과 경찰의 사정 국면이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약간 내리막길 정도예요. 왜냐하면 9월 10일 검수완박법이 전면 시행되기 전에 대략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28일이면 아마 거의 막바지 단계나 아니면 막바지 단계가 조금 지났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당대회가 제때 치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사정 국면이 정말 급피치를 올리고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이재명계가 전면에 나서서 이 사정을 방어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정당? 그거 만들 시간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기는 정당이라는 게 뭐 수사학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아마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또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얘기다. 또 하나, 민생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거는 민생을 외면한다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프레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아시다시피 뭐 야당이 뭐 그렇게 민생입니까?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입니다. 반대하는 정당이죠. 여당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반대하고 뭐 대안이라고 내놔도 별로 신통치 않은 대안 나와도 야당의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 이거는 공격용 프레임이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재명 의원의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봐가면서 이재명답지 않은 표현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있는 그 주장이 단 하나도 없다. 이것도 이재명답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감각 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이 이제 눈에 띕니다,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 어떤 정치적 과단성,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 제가 그냥 느낌입니다만, 이 사정 국면에 약간 주눅 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당대표 선언문의 임팩트, 충격, 가해지는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약속은 정치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